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친북 목사가 접근을 해서 선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그 내용을 서울의 소리에 공개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북 목사를 무엇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만나줬는가? 보수 정권이잖아요. 굉장히 강경한 보수 정권이에요. 박근혜, 이명박보다 훨씬 강경한 보수 정권을 어쨌든 표방하고 있어요. 이념 갈라치기에 앞장섰어요. 이 정권이. 그런데 왜 대통령 부인이 이 친북 목사를 만났다가 함정 취재에 걸려들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좌파 매체와 강경 좌파 매체와 친북 목사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김건희를 만났을까? 이 대목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서울의 소리가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를 만나서 최 목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가 김건희한테 이 선물을 2차례 전달하고 그런 다음에 김건희하고의 이런 대화 과정을 이 몰카로 녹취까지 해서 서울의 소리에 줬을까? 사건 전말을 보면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이가 합의를 하고 김건희한테 고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다음에 선물을 일부러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런 과정조차도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려고 했고 영수증이나 영상까지도 작정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코너로 몰기 위한 일을 기꺼이 자처한 최재형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야.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라는 친구가 대선 때 폭로도 했고 왔으니까 이런 이재명에 배팅을 한 그야말로 아주 다소 폭력적이고 또 다소 거친 이런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보수 인사들에 대한, 우파 인사들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적색 테러에 가까운 이 활동을 하던 매체입니다. 자, 그런 매체에서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최재형이가 노숙자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왜 기꺼이 서울의 소리를 대신해서 이런 함정 취재에서 메신저 역할을 내놓고 수행했을까? 역사상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맥락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건희 몰카 최재형 목사는 이 수차례 북한을 방북하며 3대 세습 북한을 옹호한 반미주의자다. 북한은 정당한 나라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왜곡하고 있다. 후계자는 인민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한다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인권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남북이 다 존경하는 통일 아이콘으로 김일성을 구해준 손정도 목사를 추앙하고 미국의 시민권자고 이미 2018년 6월 달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종편에 채널A에 최재형의 리얼 북한 탐방기라는 이런 데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알려졌던 사람이고 이런 이 사람은 개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친북적인 활동에 방점이 찍혀 있죠. 미국 교표다. 미국 시민권자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다. 그리고 북한을 왕래하는 통일운동가다. 이 정도가 되면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이죠. 95년에 벌써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쯤에 대북 사역 통일운동을 위해 미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미국에 간 목적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북한에 사역을 하겠다. 98년에 미국에서 사회단체인 NK비전 2020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NK라면 노스코리아 북한 비전 2020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을 왕래하며
종교, 역사, 언론, 경제 4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대북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교계 신문에 소개된 바로는 한국의 예장 합동 해외총회 남가주 노회 소속 미국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박사 미주 장신대 대학원, 미주 총신대 신학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등을 다녔다고 합니다. 저서는 2015년부터 북한을 방문해서 두루 찾아다닌 북녘의 교회를 가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 냉면 북바로알기 백문백답 북한 다름을 만나다 이런 친북적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완전히 경사되어 있는 한마디로 친북 주사파 인사다라고 낙인을 찍어도 본인이 억울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고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왜곡된 반복 보도를 일삼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세력이 북한을 날조하고 있다. 북한에 종교적 자유가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에 성장을 하는 한국의 교회는 가짜 교회다. 그러면서 북의 인민들이 미국식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세습이 아니라 수령으로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에 따라 인민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중공군에 밀리던 미군이 반격을 하게 된 양평의 용문산 지평리 전투에서 다친 모친을 위해 통일운동을 준비했다 이래 밝혔어요. 고향이 양평이니까 이 지평리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최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미국의 폭격으로 남한강변 자기 마을이 쑥대밭이 됐고 모친 가슴에 폭탄 파편이 10개가 박혀서 괴로워했다. 자, 미국이 공산군을 몰아낸다고 이렇게 폭격을 하다가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 해서 여기에 이빨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손정도 목사라고 한 100년 전쯤에 살았던 목사 세미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옥에 갇혔을 때 구출했다라는 명목으로 북한에서 추앙받는 인물이고 이 손정도를 남북에서 다 추앙받는 통일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좌파 기독교 단체인 NCCK가 최 목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성명을 냈고 당시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화해를 위해 애쓰는 목회자다. 북한을 방문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할 수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견적이 딱 나오는 과거에 시끄러웠던 재미 친북 인사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미국에서 2월 13일 LA 코리아타운에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LA 가주마켓 3층 카페에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지난 2022년 출간해서 한국에는 이미 북 콘서트를 마치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소개하지 못했던 자신의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자리에 미국에서 친북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은 북한 전문 강사로 일선 학교, 지자체, 종교기관, 통일연구기관, 정당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해왔고 10년간 해외 국적자 중에 한국에서 가장 강연을 많이 하고 집회 특강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인사인데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총대를 메고 서울의 소리와 합의해서 지금 김건희 몰카를 갖다가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LA 출판 기념회에 100명 정도가 모인 성황이었어요. 근데 이날 최 목사가 세 권의 책, 손은태 해고록, 전태일 실록,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다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 몇 권의 책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앙한 손정도 목사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통일 관련 사항을 썼고 전태일 계급 문제를 달았고 환단고기에서는 아마 한반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역사적 기원, 고대사를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환단고기하고 관련해서 최 목사가 이날 좀 뜬금없는 발언을 출판 기념회 호스트 입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가 윤석열 진 만찬에 초대받았고 김건희, 천공 등과 만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공과 만난 동영상도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뜨악했어요. 왜? 여기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친북이고 좌파라서 윤석열, 김건희에 반감이 극에 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최 목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좀 뜬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한 좌파 인사도 저 친구가 뭘 얻으려고 저런 발언을 했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까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좀 황당한 행동도 많이 했는데 대한신학교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나 같은 신학교 출신 정강훈과도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준급 말솜씨, 글솜씨, 언변, 그리고 수리한 외모, 그리고 진화력, 목회 자질들은 다 가졌지만 정작 미주 사회에서 이 사람이 목회 활동에 알려진 건 별로 없었고 LA 지역의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통일선교대학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강사로 잠깐 나왔고 좌우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의 이 통일운동하는 오리지널 좌파들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의문도 가졌는데 이번 몰카 터진 이후에 한국 매체들은 그를 미주의 출신 통일운동가라고 좀 과장되어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원로 미국에 있는 원로 통일운동가 좌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일부 우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분의 2는 한국에서 강연을 하고 미국에서는 가끔 왔는데 그런데 미주 출신 통일연설가다 운동가다 하니까 정작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형 사고를 쳤는데 김건희를 2번 만났고 고가 선물을 제공했고 몰카를 찍었고 그걸 서울의 소리 등 매체에 제공을 했고 그래서 지난 2월 동영상 공개 발언을 해놓고 한 10개월쯤 지나서 그걸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이 말을 했으면 이 말이 여기저기 알려졌을 것인데 10개월 동안 한국의 기관들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반윤 좌파 진영은 이를 호재로 삼을 거라고 보는데 이 방식이 좀 수상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했는가라는 거 자기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통일 정책을 고쳐주기 위해서 김건희를 만났다는데 근데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2월 달에 그 말을 해놓고 8월 말에 언론에 제보했고 10월 27일 서울의 소리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윤 정권에 최대 타격을 주고 반윤석열의 선봉에 자기가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 18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의 이런 선물을 서울의 소리하고 짜고 줬는데 둘 다 양평이 고향이고 집안끼리 아는 사람이라서 경계심이 풀렸다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합쳐서 두 차례 500만 원이면 일반인에게 대단했겠지만 김건희한테는 이건 끈값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디올 파우치, 손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 이거는 거의 목욕탕 갈 때 들고 가는 손지갑 정도였을 거고,
그런 화장품도 집에 흔히 있어서 쓰지 않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과연 그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이 사태를 터뜨리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어요. 자, 선물과 카메라를 준비한 게 서울의 소리책이니까 처음부터 알고 협업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가 최 목사가 어떤 로비를 위한 뇌물을 가져왔고 로비가 먹히지 않자 폭로극을 벌였다 하면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데, 촬영은 지난 9월, 있다고 한 것은 올해 2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이제 다 넘겨준 것은 8월,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11월인데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나 야권의 누구와 굉장히 지금 교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하고 이 사람하고 만남이 이 사람이 가진 친북 성향으로 봐서 국정원의 경호실을 통해서 정보가 갔을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말도 최 목사가 사석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고, 시사 저널이 국정원의 3차 전쟁이라는 장문의 기사를 며칠 전 11월 24일 게재를 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념적 선명성을 중요시하는 김규현 원장과 법적 하자가 있는 과거 인물의 복귀는 지양해야 된다는 조상준 기조실장의 1차 전쟁, 2차 전쟁이 6월 달에 이제 인사파동, 그리고 이제 3차 전쟁이 국정원 밖으로 정보 누출을 빌미로 권춘택 1차장을 경질했는데 내부 비리 혐의했다는 거, 기업과 관련된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동영상 폭로가 결국 국정원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음모론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했다는 짓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파의 무슨 놈의 연구소하고 하는 짓거리가 비슷한데,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최 목사라는 사람이 폭로를 개심했나라고 하니까, 최 목사라는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이후 김건희와의 면담을 폭로해야 되겠다 결심을 굳혔고, 그리고 면담 중에 본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폭로하게 되었다. 요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김건희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제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저기에 좀 끊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를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김건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 정권의 덕을 봐서 그래서 보수에 좀 강경하게 나가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런 흐름이 이제 끊기면 내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려야 한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해야 하고,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됐고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번창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할 일 하시고, 그러면서 대화 후반부에 대통령이 할 법한 생각과 말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둘러대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실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정당한 거고 좌파들이 너무 예민한 거다라고 말을 해서 이게 심각하다고 보고 영상 파일을 최종적으로 넘기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처음부터 서울의 소리를 만나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사주를 받아서
다 선물 갖다 주고 또 이래놓고 그리고 영상도 찍어놓고 뭔 놈 김건희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폭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담하다고 하며 국정이 잘 되기만 바라지 영부인을 괴롭게 싶겠냐. 누가 퇴진당하고 탄핵당하는 걸 바라고 싶겠냐. 고향 사람이고 후배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될 수가 없는 정부인 것 같아. 대통령도 영부인도 그렇고 다 부패한 것 같아. 그래서 보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서울의 소리는 오늘 방송에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를 작용하고 무난히 김 여사를 만났던 이유, 또 다른 사람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등에 대해서도 폭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 목사라는 자가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진짜 별 도움도 안 되고 정권에 쓸모도 없고 오히려 정권에서 위험 분자인 이런 사람을 만났고 그 사실을 경호처가 제대로 몰랐냐? 그리고 경호처가 국정원하고 상의를 안 했냐? 자,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가 주사파 빨갱이 목사 앞에 나중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속 몰고 가는 흐름이 좀 이제 희석되면 그때는 통일운동에 자기가 나서서 북한하고 관계에서 앞장서고 싶다라는 말을 했냐? 의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답해 보세요.